월성원전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설을 위한 설명회가 원전 인근 양남면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새로운 기업 유치에 앞서 포항에 있는 어려운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잘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월성원전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설을 위한 양남면 설명회가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지역 실행기구는 예정대로 여론 수렴 절차에 나설 예정이어서 원전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찬반 갈등으로 2주 만에 다시 열릴 예정이었던 경주시 양남면 맥스터 추가 증설 설명회.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 입구와 2층 설명회장으로 가는 계단을 봉쇄했습니다. 광장에선 맥스터 증설 반대 주민들이 지역 실행기구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런 약속도 안 지키는 당신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그 약속은 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킵니까? 왜 지키십니까? 당신들 뭐라 부지런 다 뽑아놓고 뭘 지켜요? 반대 주민들은 지난주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맥스터 증설 반대가 55.4%가 나와 설명회는 필요 없으며 정부가 2016년까지 핵 폐기물을 이전한다는 당초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갈 데가 없는 고준위 핵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은 잘못하면 영구 처분장, 영구 저장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찬성 주민들은 맥스터 증설은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알고 뭐든지 대처할 수 있는 본인들에게 이걸 다 넘겨야 됩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산자부와 지역 실행기구는 긴급 회의를 거쳐 설명회 자체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설명회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고 종료도 아니고 무산도 아니고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편 지역 실행기구는 설명회와 관계없이 이미 시민참여단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반대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어 맥스터 증설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포항에 있는 기업을 잘 지키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 대출금리 지원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원한 기업의 대다수가 형편이 나은 알짜이고 정작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는 담보를 요구해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정말로 혜택이 미미하다고요. 이 지금 쭉 지원받는 금액 기업체들 보면은 거의 90%가 받는 사람들이 거의 받아가요. 포항 테크노파크 도움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이 성장한 뒤에는 포항을 뜨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보조금만 받고 가는 먹튀기업인지 이런 걸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포항에서 돈 들여가 시건 키워놓으면 커갖고 날라버리면 우리 포항은 어떻게 됩니까? 특급 호텔 하나 없는 초라한 포항의 관광 현주소에 대한 탄식도 나왔습니다. 50만 도시에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도 없습니다. 호텔 사우나가 있는 호텔 하나 없습니다. 누차 호텔 유치하라고 했는데. 김정숙 의원은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에 기업 유치가 급급한 나머지 미래 폐자원의 거점 수거센터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높다며 완성 전기차 공장 유치를 주문했습니다. 음극재 있고 양극재 있고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완성차 자동차 라인 하나 정도는 유치해 와야지 포항에 20년, 30년 앞을 보는 그런 어떤 먹거리가 좀 되는 거 아닌가. 조민성 의원은 전통시장만 살리지 말고 청년 창업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늘 포항 지열발전소 부지를 방문하고 비공개로 포항시 단체 대표 8명으로부터 주민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포항 112로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단체 대표들은 포항지진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 주민들도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등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조사 과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위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정의로운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독도에서 울릉도로 운항 중 기관 이상으로 감속 운항한 대저해운 소속 웨스트 그린호에 대해 선박시설 보안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선박은 어제 오후 6시 26분쯤 독도에서 울릉도로 가던 중 기관 이상이 감지돼 한 개의 기관으로 운항해 오후 9시 48분쯤 울릉 저동항에 입항했습니다. 포항해수청은 선박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는데 당시 이물질이 유입돼 기관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북을 중심으로 과수화상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북은 충북과 인접해 그야말로 차단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정당국이 남하를 차단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영주의 한 사과 과수원에 긴급 예찰단이 출동했습니다. 나뭇잎과 줄기에 시든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가 들어온 곳을 중심으로 반경 1km 내 모든 과수원을 대상으로 정밀 예찰을 하고 있는데 과수화상병은 아니지만 아직 치료제가 없는 과수가지 검은 마름병 발생 농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온 30도 넘어가면 얘가 힘을 못 써요. 가지검 마름병은. 근데 화상병은 계속 번지거든요. 그래서 전염 속도가 거의 2, 3일 만에 여기는 초토화되거든요. 올 들어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곳은 충북과 경기, 전북, 강원 등 4개 도 9개 시군 312곳입니다. 전국으로 확산 위험이 커진 상황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위기 경보를 경계로 한 단계 격상한 데 이어 최대 사과 주산지 경북으로 남하를 차단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전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 많이 옮기게 되는데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외 시군에다가 그 방역망을 치고 그쪽을 집중 방제 내지는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간이 진단을 하고 농촌진흥청 정밀검사까지 완료해야 매몰 할 수 있었는데 정밀검사를 통한 확진 판정 과정을 과감하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단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과수원은 밀식 재배가 많아 화상병이 발병할 경우 급속히 확산하고 사람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축 질병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처럼 과수원도 개화기 전후 시기에는 철저한 방제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이 포항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외부에 위탁해 연간 60여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며 포항시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부 위탁 이후 기존 업체인 영산만 산업의 노동자 55명에 대한 고용이 승계되지 않을 경우 파업 등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험생 18,000여 명이 응시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내일 포항과 경주 등 38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 방역을 마쳤고 고열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예비 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 결과는 오는 9월 29일 발표할 예정이고 올해 선발 인원은 2,022명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4분쯤 울진군 죽변면 골장항 남쪽 2km 해상에서 울릉선적 9톤급 어선 A호가 좌초됐습니다. 울진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을 급파해 승선원 2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했으며 어선은 죽변항으로 입항하려다 짙은 안개로 방향을 잃어 좌초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봉화 울진 간 36번 국도 신설 노선에 산양 서식 환경 영향을 조사해 관련 기관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